안녕하세요.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친과는 동갑이고요. 얼마 전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남친이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공동명의를 요구하기에 오랜 고민 끝에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우선 저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에 경기 쪽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친정 부모님께서 해주신 전세고요. 모아둔 돈은 1억이 좀 안 되고 빚은 없습니다. 남친은 현재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데 오피스텔을 살 당시 대출한 금액이 3천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모아둔 돈도 3천이 조금 넘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남친 직업이 공무원이라 데이트할 때 작은 걸 하나 하더라도 제가 낸 적이 많았었고요. 저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지는 않지만 나름 전문직이라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남친과의 결혼 준비를 위해 양가에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까지 마친 후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이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남친의 오피스텔은 세를 놓고 제 명의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를 살 때 부모님께서 10% 정도 도와주셨고 이건 남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우리 신혼집은 네가 완전한 자력으로 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끼리 공동명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고 뜬금없이 말하더라고요. 사실 제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사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 집인데 왜 네 명의로 해야 해? 그럼 너도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내놔 하고 말했습니다. 공동명의 얘기도 어이가 없었는데 거기서 펼치는 남친의 논리가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말에 남친은 내 오피스텔은 내 스스로 산 집인데 왜 공동명의를 해야 해? 너는 부모님께 도움받아서 산 거잖아. 그러니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 말인가 방귀인가 싶더라고요. 그래, 부모님께서 집 사는데 도와주신 건 사실이야. 그런데 내 부모님이 도와주셨지 네 부모님이 도와주셨어. 내 부모님 돈이 네 것도 아닌데 왜 네가 선심 쓰는 것처럼 말을 해?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섭섭하지. 하고 말하더군요. 사실 제일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진짜 실제로 저렇게 말했거든요. 제 부모님께서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선뜻 도움을 주신 거였는데 그게 왜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며 본인이 왜 그렇게 섭섭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빡치기 시작하는데 침착하자 하며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그럼 네 빚은 너 혼자 갚을 거야?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월급으로 빚을 다 갚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결혼하면 너랑 같이 갚아야지. 하고 말하더군요. 공무원을 비하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남친은 본인 월급이 많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늘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피곤한 적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최근 가구나 인테리어 등 신혼집 보수 이야기를 하면서 리모델링 등 집에 들어가는 건 제가 다 새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게 너무 꼴사나워서 기분이 상했었는데 이제는 명의까지 내놓으라니요.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같이 내자고 할까봐 이건 됐다, 저것도 됐다 하면서 다 생략하려고 하기에 제가 내겠다고 했더니 화장실 타일까지 대리석으로 바꾸자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집을 사겠다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던 20대 때부터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었는데 그런 남친을 보고 있자니 남친이 제 인생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것 같아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에게 했더니 아깝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파혼하라는데 솔직히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 좀 불안하네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려요.
이게 제가 결혼하는 남자에게 아까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장만한 집이니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는 남친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글을 쓴 지 열흘 정도가 지났네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혼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날짜만 받은 상태였기에 계약을 했던 게 아니어서 그런지 수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친과 그런 대화가 오간 후 며칠 뒤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먼저 남친의 속을 긁어대는 말들을 했습니다. 일부러 결혼하는 조건을 크게 불렀었죠. 아이는 모자란 거 없이 키우고 싶다. 그러니 매달 300 정도씩 적금을 붓자. 그리고 무조건 반반 결혼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료와 휴대폰 요금, 차량 유지비 등 공과금은 따로 관리하자 했고 네가 그럴 돈이 있으면 결혼을 진행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여기에서 자존심이 상했었나 보더군요. 사실 남친이 구급 공무원 시험을 31에 붙었습니다.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남친이 공무원 합격하고 얼마 안 돼서 저와 만나게 되었는데 수입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절부터 뒷바라지 아닌 뒷바라지를 제가 다 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호구 같았으면 저런 논리를 펼치냐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아무튼 남친은 제 말을 듣고 그런 조건에 맞출 능력도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계속 집 명의를 공동으로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막판에는 자기가 돈이 어딨냐며 화를 내더니 조건에 맞출 테니 집을 아예 자기 명의로 이전을 해달라네요. 자기는 빚도 있으니 그것도 같이 갚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야? 그 집을 왜 네 명의로 돌려? 너 내 집 팔아서 적금을 메꾸겠다는 소리야? 하고 말했더니 내가 그 방법 말고 다른 수가 있어? 그리고 결혼하면 공동재산인데 왜 자꾸 네 집이라고 하는 거야? 하고 적반하장으로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공동재산인데 왜 내 재산만 공동이고 네 재산은 네 거냐? 그러면서 네가 집 살 때 진 빚까지 같이 갚자? 그건 무슨 논리야? 하면서 저도 소리를 지르며 따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네가 산 집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거 아니냐는 헛소리만 해대는데 이쯤 되니 여태까지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억지 부리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제 자신이 멍청하게 느껴지더군요. 도저히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그냥 결혼 없던 걸로 하자. 한마디 하고 그 길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전 남친은 아직까지 길길이 날뛰고 있기는 한데 그냥 오는 연락들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겠죠. 사실 막상 헤어지자 생각했을 때는 많이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비논리로 대응하며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니 그냥 정이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속이 시원하기까지 한 걸 보면요.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던 제가 바보 같다고 느껴지네요. 그렇게 사이다 후기는 아니어도 파혼은 했으니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조언이 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조언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이게 뭔 개소리래요? 여친 집은 공동명의, 오피스텔은 남친 명의. 거기다 남친 빚은 공동의 빚. 남친 놈은 몸만 오겠다는 거네요. 거지도 저런 거지가 없네요. 파혼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두 번째 댓글. 사실 전 남친이 말하는 걸 보면 결혼 후 처가 재산을 빼돌릴 것이 뻔히 보이는 답변들이었어요. 솔직히 쓰니가 지금 받은 것들보다 앞으로 받을 게 더 많지 않나요? 부모 도움은 별개라는 계산법을 보면 차후 쓰니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들도 공동의 것이라고 주장할 게 뻔히 보입니다. 잘 헤어지셨어요. 세 번째 댓글. 아니 이런 논리력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요? 혹시 비정규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공무원 아닌가요?
집은 네 집이니 인테리어 가정 가구는 네 돈으로 하고 부모님이 도와줬으니 명의는 공동 명의하자. 저런 머리로 어떻게 공무원을 하지? 진짜 파혼 잘하셨습니다. 저놈 대리오도 독박 살림, 독박 육아 시키면서도 신박한 논리로 뒷목 잡게 할 게 뻔한 놈입니다. 네 번째 댓글. 남자가 가난할 수 있고 얼굴이 못날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치 없는 놈, 서열에서 밀려난 특유의 열등감과 자존심만 있는 놈, 그리고 계산 빠르고 입 잘 털어서 여자들이랑 연애는 그럭저럭 잘하지만 동성 친구가 적은 놈들은 진짜 걸러야 합니다. 결론은 파혼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섯 번째 댓글. 남자 진짜 너무 찌질하네요. 여자 아파트는 탐나고 본인 오피스텔은 오로지 지 거고. 부모가 대체 어떻게 가르쳤으면 저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친정 부모가 도와준 거지 지부모가 도와줬나? 어디서 저런 멍멍이 소리를. 그리고 공동명의 하자면서 리모델링 비용은 안 내겠다고요? 저거 완전 거지 아닌가요? 어쩜 저렇게 마지막까지 뻔뻔한지. 그래도 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파혼하셔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 좀 키우셔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세요. 여섯 번째 댓글. 빚은 같이 갚자. 네가 가진 아파트도 내가 섭섭하지 않게 공동명의하자. 거기다 빚 3천에 가진 돈도 3천이라. 도대체 왜 만나신 거죠? 오피스텔도 오르겠지만 아파트만큼 오르겠어요. 저는 저런 인간인 줄 모르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생각한 쓰니가 더 이상하네요. 아니면 쓰니가 그동안 호구처럼 만만하게 굴어서 저런 개소리를 하는 건가? 본문에서 이런 걸로 고민을 왜 하나 싶어 결혼할까 조마조마했었는데 다행히 파혼하셨네요.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 좀 키우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